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주 동안 준비했던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또 한 번 수비 문제를 드러내면서 패배했습니다. 직전에 치른 뉴캐슬 유나이트전을 복사한 듯한 실점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날 코너킥으로만 2골을 내준 상황에 대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세트피스 대비 훈련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힌 인터뷰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의 인터뷰와 영국 현지 방송이 분석한 토트넘 수비의 문제점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일정이었죠. 토트넘이 뉴캐슬전 이후 맨시티와의 경기가 이제 맨시티의 첼시와의 FA컵 준결승 일정으로 연기되면서 아스널은 챔스 8강 1, 2차전을 포함해서 무려 8경기를 치르는 동안 토트넘은 아주 긴 휴식을 치르면서 이 아스널과의 경기를 준비했는데 예견된 문제, 그러니까 사실 뉴캐슬전에 4대0으로 졌잖아요. 근데 그때 골을 먹은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아스널에게 먼저 3골을 내주고, 물론 그때는 무득점이었지만 이날은 2골을 넣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했던 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그 실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그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고 인정했다. 좀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스널 하면은 이제 올 시즌 세트피스도 굉장히 강하고 코너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는 팀으로 알고 있었는데 코너킥으로만 2골을 내줬다는 것은 글쎄요,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좀 직무유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스널이 올 시즌 16번째 코너킥 득점을 했는데요.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코너킥 득점 타이라고 합니다. 2016-17 시즌에 토니 퓰리스 감독의 웨스트브롬과 같은 기록이고, 남은 일정 안에 이제 아스널이 신기록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아스널은 분명히 좀 지친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토트넘에게 점유율을 내주면서도 이런 세트피스를 잘 활용하면서 승리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날 경기 득점 찬스 패스 1위 기록이 데클란 라이스, 아스널의 중앙 미드필더인데 세트피스에서 많은 공을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뭐 코너킥만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킥도 날카로웠어요. 이 프리킥을 네. 포함한 전체 세트피스 득점이 아스널이 이번 경기를 포함해 무려 20골을 세트피스로 넣었다.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최강팀이다. 그런데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 12번째 세트피스 실점을 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직전에 있었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0번째 세트피스 실점도 했고, 그 이전에만 세트피스로 10골을 내줬다면 아스널이 세트피스의 전문가니까 당연히 2주 동안 준비를 하면 세트피스로 골을 안 먹기 위해 훈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를 준비할 때 사실 감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팀 뭐 잘해? 그 팀 뭐가 약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분석을 하잖아요. 예. 네, 직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올 시즌에 보면은 아스널은 세트피스에서 강하다. 오픈 플레이 득점이 가장 많지만 프리킥이라든가 코너킥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 유체 이탈 화법인데요. 먼저 경기 끝난 직후 조금 감정이 들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네. 방송 인터뷰. 이제 바로 경기 끝나자마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할 때는 전반전에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골을 허용했는데 이 수준,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였고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했어요. 바로 말씀드린 3골 중에 2골은 세트피스, 1골은 역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전과 똑같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용납할 수 없냐? 용납할 수 없으면 그렇게 안 먹게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남 탓하듯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환 순간이나 세트피스에서 여전히 회복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골을 허용했습니다. 아스널은 좋은 팀이고 골문을 지키는 강철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경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특히 전환 순간이나 세트피스에서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스널 같은 세트피스에서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막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 준비를 그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도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선수를 탓할 수 있겠죠. 아니, 네. 우리가 2주 동안 그렇게 뭐 역습 상황에서 골 안 먹기 위해서, 세트피스에서 안 먹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고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는데 또 먹었다.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다. 선수들이 뭐 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정이 돼요. 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렇게 선수들을 탓했는가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방송 인터뷰 이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합니다. 올 시즌에 세트피스 실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본인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격적이에요. 네.
현재 위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수비적인 세트피스 수비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격차를 줄이는 해답이라고 생각했다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 좋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으면 상대가 우리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걸 더 많이 준비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세트피스 훈련을 뭐 아예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세트피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세트피스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즉 지금까지 주구장창 시도하고 있는 그 플랜 A가 잘 된다면 그 플랜 A는 이거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다 올라가서 전방 압박으로 상대가 나오기도 전에 공을 빼앗아서 바로 공격하고 또 우리 선수들은 수비하는 것보다는 공을 주고 계속 공격하는 거. 즉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우리가 공을 갖고 있으면 상대는 공격을 못한다. 우리가 계속 공격하는데 세트피스 기회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의 문제,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가 있다면 세트피스 기회를 안 내주면 된다. 그거를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못 들어오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있어서 이제 포스테코로 감독의 생각은 이거죠. 전반전에 우리가 4번의 슈팅을 이제 시도에 당했을 때 3골을 내줬다. 상대에게 4번밖에 슈팅을 안 줬지만 3골을 먹었으니까 운이 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슈팅이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경기 운영상으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팀, 우승을 노리는 아스널을 상대로 더 주도했다. 즉 우리가 추구했던 경기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효과를 냈는데 이제 다음 문제가 세트피스를 고치는 거니까 요걸 다 해놓고 나중에 할게. 약간 요런 느낌의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이게 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 두 번의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좋지 않긴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보면은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가는 느낌은 분명히 있죠. 일맥상통하는 올 시즌의 내내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 외에 임시 방편으로 역습을 한다거나 뭐 수비를 더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봤자 챔스 나가면 탈락하고 만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지배적인 축구를 가다듬는데 힘을 써야만이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든 챔피언스리그든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 즉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도 어차피 그걸 못하면 우승을 못하니까 다음 시즌에 못 나가더라도 2년 후에는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 딴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해야지 지역적인 것들을 하느라고 중요한 걸 못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승 못한다. 챔스에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글쎄요, 이 아스널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북런던 더비고 지금 네. 올 시즌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2주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세트피스 훈련만 할 수 있지 한 않을까? 2주 정도면은 사실 올 시즌에 아스널이 했던 경기 영상을 다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이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여기 공감을 제가 100분 한다고 쳐도 그러면 솔직히 저는 뭐 이게 꼭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즌 막판이니까 선수들에게 좀 나머지 훈련 오늘 우리 플랜 A 훈련하고 상대가 세트피스가 강하니까 좀 몸 덜 뛰면서 좀 서서 덜 움직이면서 세트피스 훈련 한탕 더 하자. 쉬었다가 오후에 와서 한번 더 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세트피스 훈련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스널은 유독 세트피스에 강하고 토트넘은 약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의 큰 대의, 큰 그림은 알겠지만 작은 그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너무 이제 대도몸은 큰 예.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시즌 막바지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막바지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고사고 이 성적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가는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전제를 봤을 때 포스테코 감독은 나는 올 시즌에 챔스 진출 티켓을 따기 위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결국은 우승할 수 있는 팀 어느 대회를 나가든지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 훈련시키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른 훈련을 하면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도 우승 못한다. 그 말은 알겠는데 그건 비시즌에 해야죠. 하루 이틀 뭐 훈련 세트피스 좀 한다고 네.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죠. 저는 그 정도 융통성이 없냐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실망스럽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는 오늘 서포터들과 클럽을 위해 이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의 전반적인 축구가 좋았고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트피스로 골을 먹었어도 내가 추구한 건 그 세트피스 실점을 안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아스널을 만나도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반전의 점유율, 골은 아스널이 3골 넣어서 3대 0이었지만 토트넘이 72%, 네. 그리고 슈팅 수도 많았고 모든 지표가 다 위였잖아요. 골 빼고는. 근데 축구는 골 넣기 위해 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방향성을 보자면 결국 이렇게 하면 골을 넣게 돼 있어. 이 방법을 네. 계속 더 단련시키면 돼. 뭐 약간 이런 방향이니까 만족한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플랜 A를 좀 더 다듬고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플랜 B도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한 팀이 되기 위한 작은 것들, 즉 디테일에 그때는 집중해야 될 겁니다. 아스널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널은 디테일을 잘 다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 얘기는 아스널은 아르테타 감독과 오랜 시간을 이미 함께하면서 그 큰 그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작은 그림, 그리고 디테일, 세트피스라든지 지역적인 뭐 작은 전술들, 세부 전술들, 뭐 수비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미하게 된 거다. 우리는 아직 중심을 못 세웠으니까 나뭇가지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그래요. 그 말은 원론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직전의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를 0대 4로 무너졌던 그 방식 그대로 또 골을 먹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난 뉴캐슬전 영국 BBC 매치 오브 더 데이 방송에서 토트넘의 수비 문제를 적나라하게 분석했거든요. 그것만 보고 한 두세 번, 2, 3일만 훈련했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마이카 리차즈, 맨시티 레전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코너킥에서 나온 클루셉스키가 샤르를 막지 못한 것은 그냥 수비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비 잘못한 거예요. 토트넘이 좋은 플레이를 추구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경기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한두 경기가 아닌 거죠. 예. 그냥 못한다. 이 분석의 네. 대상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다.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세요. 코너킥 올라오고 위치를 못 잡다가 그냥 뒤에 달려온 선수가 편안하게 헤딩해서 골을 넣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오늘 2번이나 봤어요. 네. 전반전 16분에 호이베르 선수가 지금 이 사카의 코너킥을 걷어내려고 하다가 자신의 골문에 그냥 자책골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만약에 호이베르 선수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아스널 선수 뒤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냥 아스널 선수가 골 기록했을 거예요. 이게 왜 호이비에르를 탓할 수 없냐면요. 호이비에르 선수는 막기 위해 몸을 던진 건데 네. 이게 왜 자책골이 됐느냐? 세트피스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놨다면 자연스럽게 걷어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훈련 때 이렇게 했다가 자책골이 나왔으면 이렇게 걷어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르게 걷어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몸이 익혀져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근데 평소에 그런 훈련을 안 하니까 여기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38분에 또 하베르츠 헤더골이 나왔는데 이 장면도 사실 하베르츠만 그냥 붕 떠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그 뉴캐슬전과 똑같은 실점 장면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정말 끔찍했다. 마크맨은 어디 있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토트넘의 수비가 개선된 게 전혀 없다라고 질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8분에는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죠. 지금 데클란 라이스의 이제 프리킥 장면이었는데 앞쪽에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있었는데 그냥 토미야스 선수가 정말 편안하게 헤더했습니다. 토트넘 선수 2명이 오히려 겹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이 선수도 멍청해서 그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선수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실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처음 나온 장면이라면 선수가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문제는 선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의 잘못이다. 왜냐? 반복되는 실수를 교정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에 교정이 안 되는 선수라면 다른 선수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감독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날 이 아스널이 내려서서 역습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네. 전반전 특히 그렇게 깊이 내려앉아서 경기하는 게 계획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네. 이걸 준비한 건 아니고 토트넘이 달려들고 또 잘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간 건 맞다. 우리의 하이라인 압박에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공을 너무 많이 내줬고 단순한 패스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우리의 패스 연결도 원활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2대 0이 됐을 때는 그렇게 내려가는 게 더 편안하다. 즉 애초에 1차적인 계획이 안 풀렸을 때 내려가서 역습하는 축구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경기가 안 풀렸어도 역습으로 결과를 냈고 2대 0이 됐을 때는 아예 내려서서 역습을 위협적으로 전개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3대 0으로 이기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낫나요? 아니면 버티는 것이 더 낫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제 3대 0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아스날의 경기를 하다가 3대 2로 쫓아오는 것을 허용하게 됐잖아요. 아르테타 감독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안티풋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화끈한 축구를 원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두 번째 옵션이 좋은 옵션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3대0 됐을 때 그냥 지키고 경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실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번째 골, 다섯 번째 골을 노리는 축구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그런 축구를 하면서 이겨야지 선수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르테타 감독도 승리에만 집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것은 팀에는 또 다른 도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큰 네. 경기, 큰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도구, 거기서 오는 좋은 배움은 뭐냐? 다양한 방식,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즉 말씀드린 대로 하이라인을 해봤고 공격도 했는데 이게 안 돼, 안 통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토트넘이 전반전 27분 이 사카 선수에게 이제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전에서 이제 실점하는 패턴과 똑같은 장면이었죠. 앞서도 코너킥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토트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가 토트넘 뉴캐슬전을 분석했던 그 영상대로 아스널이 골을 넣었다. 그 네. 얘기는 토트넘은 2주 동안 아스널전을 준비했는데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고 아스널은 그 2주 동안 정말 빠듯하게 주중 주말 경기를 치르면서 정신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워낙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고 한번 훈련했으면 이게 구현될 정도로 너무나 명확했다. 이 장면 보시면 크루세스키가 돌파 시도하다가 처음에 넘어졌죠. 그 다음에 메디슨이 또 돌파하려다가 넘어졌죠. 그 다음에 사카가 공을 이어받아서 하베르츠에게 주고 뛰어 올라가서 하베르츠가 사카에게 다시 준 다음에 마무리 슈팅을 하는 장면에서 벤 데이비스를 제쳐내고 속여내고 왼발 슈팅을 마무리했는데 이 장면이 바로 말씀드린 지난 뉴캐슬전 마이카 리차즈가 분석한 매치 오브 더 데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카 리차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그 뉴캐슬전에 두 번의 턴오버로 이제 실점 역습 상황에서 빌미가 됐다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그게 손흥민 선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왜 얘기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앗긴 건 맞아요. 그렇다면 빼앗기면 그 뒤에 누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빼앗겼을 때 그냥 바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벤탄크로도 있고 비수마도 있고 특히 비수마가 높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달려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뺏기면 본인이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빼앗겼을 때 저 공간 보세요.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패스하기 전에 비수마가 올라왔다면 패스를 못했을 건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이 통과되면서 뒷공간으로 이어지고 이 빈 공간을 비수마가 늦게 커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점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런 장면들, 비수마가 끝까지 따라오지 못했던 장면들로 인해서 골을 내준 것처럼 토트넘도 1차적으로 물론 저희도 비판을 했죠. 뭐 쿠르세스키나 메디슨이 넘어졌을 때 왜 일어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갖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와서 압박을 하고. 막아줬으면 네. 사카가 하베르츠에게 패스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베르츠가 패스를 다시 하기 전에 또 압박해줬다면 토트넘의 문전까지 못 왔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냅뒀다는 거. 네. 근데 그걸 이미 아스날은 알고 있었다. 왜냐? 뉴캐슬전에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또 돼.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때 문제를 개선을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패턴처럼 아스널이 카운터 어택을 했고 이게 이제 사카의 골로 이어지면서 전반전 상당히 고생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 토트넘이 뉴캐슬전에 세 번째 골을 먹을 때도 똑같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 뺏기죠. 비수마가 여기서 달려들어주던지 혹은 뒤로 커버에 내려가서 반더벤을 도와줬다라면 달려들었으면 패스를 못하게 했을 것이고 따라 내려왔다라면 반더벤이 이삭에게 쉽게 뚫리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벤 데이비스가 쉽게 제쳐줬잖아요. 그때 중앙 미드필더가 한 명 따라 내려와줬다면 벤 데이비스가 앞에 버티고 있다가 그렇게 몸을 안 던지고 두 명이 막았으면 슈팅 각도가 안 나올 수 있었잖아요. 네. 결국엔 똑같아요. 역습 상황에서 내려오는 선수가 적었다. 커버링이 좋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역습 상황에서 리커버리가 좋지 않다. 회용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서 안 뺏기고 골을 넣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뺏겼을 때 어떻게 수비할지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뉴캐슬전처럼 뭐 카운터 어택으로 엄청나게 많은 골을 내주진 않았지만 이제 사카에게 내준 골은 사실 비수마가 없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에는 토트넘의 문제는 특정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문제라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비수마가 개인적으로 팀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여기서 이렇게 수비해 가르쳐줬고 훈련했는데
그런데 또 뚫렸으면 비수마 잘못이에요. 근데 네. 비수마가 아니라 수비를 더 잘하는 호이비에라가 들어갔음에도 똑같이 골을 먹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애초에 팀 차원에서 이런 대비 훈련이 안 돼 있다. 몸에 안 익었다. 즉 이런 훈련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이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토트넘은 전술 훈련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느껴서 안 하더라. 그 얘기가 포스트그라운드에 반박했잖아요. 우리는 공격 전술 훈련하는 거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수비 전술 훈련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똑같이 골을 먹는 거구나. 그렇다면 토트넘이 물론 포스트그라운드에 원하는 방향의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수비 훈련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는 앞으로의 경기들에 대한 걱정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뜩 덕이 올라와 있는 첼시와 5월 3일 새벽 3시 30분에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스탠포드 이제 브리지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도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토트넘이 2주를 쉬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못 쉬어요. 이 경기 다음에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에 리버풀 원정이고요. 그리고 5월 11일 밤 11시에 번리전, 그 다음에 5월 15일 새벽 4시에 맨시티전, 그리고 5월 20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마지막 경기까지 이제 주중 주말 경기를 토트넘이 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스널전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거의 이제 뭐 단판 토너먼트 경기처럼 오늘 아스널전에서는 결과를 얻어내고 조금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첼시 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하는 그 훈련의 중요성은 저도 이해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끝나기까지 한 2,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리그가 끝났다. 단기 토너먼트를 따로 치른다는 생각으로 이 한 경기 한 경기를 밀착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본인이 원하는 그 전술훈련, 플랜 A, 프리시즌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후가 끝나고 프리시즌 때 또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좀 만들어가면 되는 게 아닐까. 지금은 챔스 진출권을 따내놓고 좀 성적을 또 내는 부분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다른 뭐 저희 일정은 뭐 빡빡하다고 쳐도 아스널전을 준비했던 그 2주 동안에는 다른 훈련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를 거둔 아스널은 이제 뭐 본머스, 이제 메뉴, 에버턴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스널은 오늘 토트넘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좀 탄력은 받았어요. 예, 승점 80점을 가장 먼저 이뤘는데요. 다만 이제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여전히 자력 우승은 맨시티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방금 전에 열렸던 노팅엄과의 경기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 79점이 된 맨시티인데 맨시티가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른 이유가 토트넘과의 경기가 연기됐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아스널이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겨주기를 기대하면서 본머스, 맨유, 에버튼을 다 잡는다면 20년 만에 벵거 감독 시대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데요. 시즌 막판 뭐 아스널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이 상위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널이 2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함께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